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바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최대한 좀 압축해서 좀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하죠.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호영 의원입니다. 어제 새 당사에 이사하셨죠. 어떻게 이사는 잘 끝났습니까? 이제 한 층만 우선 들어갔고요. 네. 나머지 시설은 아직 세입자들 기간이 남아 있어서 네. 완전히 입주하는 데는 한두 달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만나셨다고 하던데 좀 뭔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눈 게 있습니까? 이제 식사를 같이 한 번씩 못 했어요. 네. 우리 수석 부대표 대변인들하고 8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8명이 모이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는 거의 못 나누고 네. 그저 밥 한 번 먹는 자리 정도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깊숙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노동관계법 개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대표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그러니까 미리 나눈 바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아. 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네. 또 우리 주로 재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오나 리스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소신도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각종 이 수치나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고용 유연성이라든지 노동 경쟁력이 이 전 세계 한 120개 나라 치면 거의 110번째 정도가 있는 네. 이런 문제여서 한국 경제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개혁이 시급하다고 늘 상의를 드렸고요. 네네. 이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하는 조치와 같이 함께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늘 말씀해 오셨어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밑줄 치는 게 함께라고 하는 두 글자인 것 같은데요. 어제도 예. 이제 기자들이 아마 그걸 질문을 했던 걸로 제가 이제 접했는데 예. 이게 지금 노동관계법 개정과 그러니까 공정경제 3법 개정이 이게 맞물려 있는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어제 답변을 하던데. 예,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니까 예. 각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원내에서 예를 들면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 원내 대표단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결국은 그러면 노동관계법하고 공정경제 3법은 원샷으로 함께 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일단은 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던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이 경제 살리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전문가들 이 진단에 따르면 이 노동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경제가 살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이 노동계가 자기들 우호 세력이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노동관계법이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꾼다는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준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이제 경영자들 또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우리 당에서 노동관계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네. 평소에 논의해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TF라도 발족시켜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의 경우에는 이번 정기국회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둘이 같이 함께 처리가 안 되면 정기국회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들은 우선 용어 자체를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라 그러고 기업들은 기업규제 3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 관련 3법이라고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급적 정기국회 내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정기국회는 결론을 내면 좋겠다. 예, 근데 예. 그거는 노동관계법까지 함께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같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그냥
그 경제 3법이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경제 3법 민주당이 지금 검토한 안은 이미 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이 같이 개정되면 이거에 대해서 뭐 다시 수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 안대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의향이십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 안이 아니고 정부 안이거든요, 사실은. 네네. 물론 민주당과 당정 협의 과정을 통해서 상의는 했겠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또 민주당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김진표 의원님 5선으로 최다선이죠. 이런 분들이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하나로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면 또 조정 여지가 그만큼 크다라는. 민주당에서 먼저 단일안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정말 추천 안 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아니, 저희들은 이제 투 트랙이라고 할까요?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 과정의 절차라든지 내용에서 위헌이라는 입장이고 위헌 심판을 청구해 놓았으니까 그 결론을 조금 기다리자. 네. 민주당은 결론 나오기 전에 진행을 하다가 나오면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네. 국가기관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그냥 이 불안정하게 판결에 좌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다 하는 것이 맞는데요. 예. 법이 있고 시행기간이 지났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네. 법이 있고 시행기간을 4년이나 지난 것이 이제 대통령 특별감찰관하고 북한 인권대사인데 자기들은 합의로 통과된 것조차도 지금 4년째 깔아뭉개고 있으면서 네. 지금 한 석 달 지난 걸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개정안을 또 내놓았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네. 그런데 심지어 대법원과 경찰조차도 개정안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헌재 판결을 기다리자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서 후보자를 물색하는 단계 네.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명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된 내부 상황이고 인선이 돼 있는 상태고 더 찾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 명은 더 찾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럼 얼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이제 그 사람 준비하면서 이제 그 조만간 내놓을 거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추천할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을 이야기가 서로 되어 있고 네. 또 사람을 찾는 그런 분위기니까 조만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나머지 한 사람도 그럼 지금 후보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제 저희들이 몇몇 대상을 접촉을 하는데 네. 소위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로펌 자체가 반대를 한다. 이런 말하자면 복잡한 사안에 관련되는 것을 싫어한다 해서 자꾸 사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은 내 사건도 바쁘지만은 민주당이 추천했던 변호사가 무슨 사건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사퇴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나도 그런 일에 끼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분 정도 같으면 꼿꼿하고 잘하시겠다 하는 분이 자꾸 사양을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국정감사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증인 채택 문제가 지금 난항인 것 같은데 좀 이걸 좀 어떻게 원내 대표끼리 좀 해서 그러니까 풀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요. 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무려 180석 가까이 얻어놓으니까 네. 이게 국회라는 데가 다수 의석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의 잘못이나 아픈 부분을 지적하는데 꼭 필요한 정인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료 제출도 거의 부실하게 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국감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무릎 수술한 삼성 서울병원 정인도 채택이 됐는데 뒤늦게 이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이 됐는데요. 네. 본인이 폭탄 선언하겠다는 정도까지 격앙돼 있다가 이제는 또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본인이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현 병장이라고 네, 서일병 당직사병 선임 가투사 네.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 단장을 하던 이 대령이라고 이 두 분은 국회에 와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거절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네. 이렇게 해서는 국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간사를 사퇴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국민들이 180석을 줄 때 국정을 제대로 하라고 줬고 민주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는 다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특혜 휴가 의혹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결과로 다 이제 그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두 가지만 짧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결론을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혐의라고 주장하고 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검사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정했는 과정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실 수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위 지원 장교인 대위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다 무시하고 그 받은 것이 미리 전화를 받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객관적인 팩트와도 다른 결정을 다 한 것이 지금 수사 이후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대로는 국민들이 승복할 수가 없지요. 지금 알겠습니다. 6705님이 그 주신 문자가 있는데요.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가름할 텐데요. 박덕흠 의원도 조사해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박덕흠 의원은 이미 수사가 시작돼서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공무원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지금 대표님이 그러니까 뭐 연유를 바르고 태우라고 했다. 그다음에 762로 사살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공개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맞습니까, 대표님?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적반하장인데요. 네. 저는 국방부로부터 연유나 그 761을 직접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혹시 어디서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이거 있습니까? 다 이야기를 하죠. 이 지금 국방부나 청와대 이래서는 참 안 되는데요. 네. 자기들이 다 발설해놓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 말하자면 북한이 통신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 자체도 북한이 알면 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것도 다시 이제 일상으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느냐, 그다음에 암호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냐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SI를 이제 특별 정보를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고 다 흘리는 겁니다. 저는 국방부로부터 들은 바가 전혀 없고 전에 들었는데요. 네. 특히 저 762 같은 경우는요. 예. 이미 제가 발언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이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렸고요. 예. 또 그 뒤에 확인하니까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했어요. 762에 대해서. 그렇죠. 예.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고 다 흘려놓고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는 이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연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유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한 차례 보고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이것이 SI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고만 들은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국방위원회 특별조사단이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SI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논란이 빨리 해소가 되니까 네.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알아보라 그랬는데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전혀 못 듣고 왔다는 보고만 들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는 그게 다 떠돌아다녀요. 762부터 연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SI를 공개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놓고 예. 제가 발언해서 마치 그런 보안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면 청와대나 내지 정부가 지금 흘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미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고 네. 제가 언론사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이틀 지난 뒤였어요. 762도.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사실관계가 좀 그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만 뭐 확인하고요. 다 확인한 거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참 나쁜 사람들이 자기들은 필요하면 흘려서 이렇게 네. 저렇게 왜곡도 하다가 이제 이게 문제되니까 딴 사람이 나온 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아주 이 형편없는 짓을 하고 아무튼 있어요. 근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러니까 그 획득된 우리 군이 획득한 정보에 뭐 사살이니 사격이냐는 용어가 아예 없었다 이러면서 부인을 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이거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또 문제가 되는데요. 아마 사살이란 단어는 없었겠죠. 네.
왜냐하면 그 북한군들도 휴전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사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딴 말로 바꾸어서 한다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